이따 꼭 커피를 드시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코미디닷컴에서 경고합니다. 월간 커피 뉴스 블랙워터 이슈에 노꼰대님 모셨습니다. 노꼰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커피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과 커피업계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 모두가 좋아하실 만한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있습니다. SCA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는 1년에 2번 큰 전시회를 주최를 해요.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그 외에도 다른 나라를 투어하면서 바리스타 챔피언들을 데리고 올스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스폰서들을 통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수익을 얻고 있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해당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카페쇼. 그렇죠. 서울 카페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인 규모나 명성으로 봤을 때는 카페쇼보다 더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CA 입장에서는 전시회를 우리가 주최하면 브랜드에서 나와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전시장에 와서 브랜드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줬었는데, 이게 안 열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름하여 커피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커피 디렉토리는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 브랜드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체들이 앞다퉈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카페쇼가 이제 온라인으로 런칭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커피 업계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뭐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을 하는 업체들은 결제 등급에 따라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SCA 코리아에는 안 나오고 SCA의 커피 디렉토리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 영문이겠네요. 그렇죠. 다 영문으로 돼 있죠. 뭐 해외 수출이나 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관계자분들이라면, 지금 뭐 인더스트리 등급은 무료니까 들어가서 그냥 회사 전화번호하고 특징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컵 보증금 관련된 뉴스인데요. 2008년 기존에 있었던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겠다. 컵 보증금 제도가 뭔가요? 테이크아웃 컵을 받을 때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원이면 100원 쇼핑백 보증금처럼 고객이 가져갔다가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컵을 갖고 온다. 그럼 그 100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카페에다가 네네. 100원을 내고 돌려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민트급으로 갖고 새 거를 그대로 환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훼손되더라도 네. 컵의 형체만 있다면 환경 부담금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걸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2008년에 이거를 폐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수율이 생각보다 낮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은 실효성 부분이니까, 과연 이게 시장에 얼마나 먹힐 것인가. 자, 세 번째 뉴스는 모닝커피, 양치 후에 마시는 게 좋은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이 닦고 계시죠? 이 닦고 커피를 드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굉장히 낭만적인 모닝커피 씬이 있을 거예요. 하얀 이불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누군가 이렇게 모닝커피를, 배우자라든지 커피 향으로 잠을 딱 깨어내서 이불을 덮으면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커피 향이 날 깨운다. 얼마나 낭만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코미디닷컴에서 경고합니다. 치과의사 크리스티나 메이너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부터 닦아라.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 입 안에서 이제 플라그가 형성되고, 커피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인 커피가 이에 닿았을 경우에는 커피가 거기에 딱 침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이 산성 성분이 연마제 역할을 해서 이 표면을 범랑질을 갈아낸다. 그래서 치아 건강에는 매우 안 좋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커피를 마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고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침에 의해서 입 안이 이제 다시 중성화된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커피를 마셨다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닦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실 때까지 좀 틈이 있다면 얼른 이 닦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다. 다음 뉴스는 배달 시장에 대한 뉴스네요. 커피 배달 시장 사이즈 업 다단.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2020년에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배달을 안 하던 것들도 배달을 하고, 그쵸. 그만큼 우리가 배달 시장에 깊이 들어가 있고 배달 시장도 많이 커졌는데, 당연한 얘기로 이디야 커피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늘었다. 요거는 뭐 이디야 관련된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겠는데 480%. 그리고 스타벅스도 몇 개 지점을 한정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그 지점을 계속 늘리고 있다. 다음 뉴스는 좀 아픈 뉴스입니다. 뉴스 제목 이렇습니다. JTBC에서 보도했고요.
신의 눈물이 세균 덩어리. 더치커피 주문했더니 더티커피. 따단. 더치커피를 주문했더니 세균이 검출 많이 되었다. 식약처에서 39군데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7군데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고 최고 많았던 곳은 1.4만 배 수치가 나왔다. 와. 기준치에. 이러면 거의 뭐 세균을 추출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는 1.4만 배는 좀 크긴 하네. 아마도 세균이라는 게 적절한 그 환경만 조성되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이 돼서 그랬겠죠. 설마 1.4만 배를 넣지는 않았을 거고. 관련된 보도, 뉴스나 동영상 이런 걸 보면 진짜 그 환경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4년, 5년 전에 더치커피 대란이 한 번 있었죠. 그쵸. 그때 더치커피 한번 훅 갔었잖아요. 네, 그때 추출하는 환경이 페트병 같은 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커피 담아서 막 하고 막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너무 소수의 업체의 이런 행태가 전체 업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이해를 맞아요. 하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2등 베스트 댓글은 이겁니다. 아, 우리 부장님 사드려야 되겠다. 꼰대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내일 책상 위에 더치커피 올라가 있으면 다음 뉴스입니다. 청원아이스에서 2021년형 커피 얼음 정수기가 출시됐습니다. 빠밤. 됐어. 오케이.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마치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러네요.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에 캡슐 커피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스파우트를 옆으로 밀어내고 커피가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커피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캡슐 커피 머신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청원아이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캡슐이 들어가냐 봤더니 뭐 이탈리아에서 로스팅하고 패킹까지 끝낸 커피가 5종인가 6종인가 들어와요. 에스프레소 한 캡슐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필터는 어떤 물일까? 코웨이 정수기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깐깐한 물이었어요. 깐깐한 물. 깐깐하게 물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걸러냈다는 거. 완전히 깨끗한 물을 만든다. 청원아이스 정수기도 같은 계열입니다.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필터가 가운데 있는 필터가 핵심이거든요. RO가 역삼투압 정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삼투압이라는 거는 초고밀도의 물을 밀어내가지고 모든 성분 빨아내는 없애버리는 거고, 물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좋은 거다 라고 선택을 하셔서 이 정수기를 들이시고 캡슐 커피를 추출하시면 아마 텅 빈 맛이 날 거예요. 흰자TV님이 걸러주고 커피 맛도 걸러주는. 그렇죠. 마지막은 우리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관세 뗀 파나마산 커피 맛본다. 4달 한중미 FTA 전체 발효. 따단. 이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그동안 중미 지역, 북중미 지역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은 FTA 발효 이후로 계속 무관세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파나마는 예외였어요. 파나마는 예외여서 그동안 파나마 커피는 관세를 내고 아, 그래요?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4달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예요. 그러네요. 네, 3월 얼마 안 3월부터. 남았으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파나마 커피 10%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카페 가서 파나마 커피 10% 할인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생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디야 커피의 이제 신동유 팀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생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생두 가격이 오르면 산지에서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금 정부에서 사주고, 생산량이 적으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쌀 풀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요. 디퍼런셜이라고 하는데 생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디퍼런셜이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8, 2019년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그게 정상 가격이 아니라 그게 저점이었다. 앞으로 계속 인상될 추세가 조금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산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그 나라의 뭐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함으로써 임금 올려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생두 가격 인상에 디퍼런셜을 기능 안 하는 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이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같이 맞물려서 생두 원자재까지 같이 올라버리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 김재정님께서 재배해야겠군. 근데 아마 지금부터 재배하시면은 수확하실 시점에는 커피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 4, 5년은 내다보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주신 뉴스는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7개. 아까 어떤 분께서 9시 커피 뉴스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코너의 이름을 9시 커피 뉴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매주는 못하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제 매월 커피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